오늘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를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었을 때는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도 인생의 소중한 가르침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일부 무시당하는 이유 이해하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할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상대방 자신의 문제라고요. 자신의 불안감이나 열등감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더 높은 곳에 있다고 느끼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낮은 곳에 두려는 심리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남을 탓하지 않고 소인은 항상 남을 탓한다. 진정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 30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새로운 상사가 제 경험을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방식은 안 통해요. 처음엔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깨달았습니다. 그분도 새로운 환경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컸구나. 자신의 불안함을 저에게 투사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경험도 있습니다. 시댁에서 느꼈던 미묘한 냉대, 며느리가 뭘 안다고 그런 말들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젊은 시절 똑같은 상처를 받으셨다는 것을요. 상처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친구가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로 그런 것도 몰라. 그때는 속상했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친구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에게 무시받고 있었을 거라는 것을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첫째, 자신의 불안감과 열등감을 감추려는 것. 둘째, 권력욕과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 셋째, 관심을 끌고 싶지만 표현 방법을 모르는 것. 넷째, 자신도 무시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반복하는 것. 이것을 이해하면 상대방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도 아픈 마음이 있구나. 저 사람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화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이부 현명한 대응의 지혜.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동양 철학의 지혜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자는 물의 성질을 이야기했습니다. 물은 모든 것과 다투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이긴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바다가 되어 모든 것을 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과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가세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불기. 군자는 남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같은 맥락입니다. 모든 중생을 자비로 대하라.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고통받는 중생 중 하나입니다.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연민의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대응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침묵의 힘을 활용하세요. 누군가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즉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세요. 아, 이 사람도 힘든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용히 미소 지으세요. 침묵은 때로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 번째,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무시당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존중받을 권리는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불필요한 갈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세요.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세 번째, 내적 평안을 유지하세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으세요. 나의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내게 준 소중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세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직장에서 나이 때문에 무시받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서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들이다. 자신 있게 말하세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잘하세요. 진짜 실력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세요.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의 조언을 간섭이라며 무시할 때 상처받지 마세요. 자녀도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되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세요. 나의 방식을 강요하지 말고 상대방의 방식을 존중해 보세요.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경제적 차이나 건강 상태, 외모 때문에 차별받는다고 느낄 때 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입니다. 삼부 마음의 평화 찾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찾을까요? 먼저 관점을 바꿔보세요. 무시당하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경험이 깨달음의 기회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내가 더 성숙해지도록 도와주는 스승입니다. 비록 원하지 않는 스승이지만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 인내심을 기르고 자비심을 키우고 진정한 겸손을 배웁니다. 두 번째, 상처받지 않는 마음의 갑옷을 만드세요. 이것은 무감각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하라는 뜻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할 존재다. 이런 확신이 마음의 갑옷이 됩니다. 세 번째, 진정한 자존감은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사랑할 줄 압니다. 라오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는 현명하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 자신을 깊이 알고 자신과 화해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무시나 비판이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감사의 관점을 가져보세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 친구, 이웃 중에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무시하는 한 사람보다 사랑하는 10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조차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인생의 깊이와 지혜를 얻는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려움을 통해 더 깊어진 인생을 축하하세요. 순탄하기만 한 인생은 얕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사람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무시당한 경험도 그런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무시당하고 있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움이 주는 선물입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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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사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과제, 매일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오늘도 고생했어. 잘하고 있어.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마음의 근육을 키웁니다. 두 번째, 호흡 연습을 하세요. 누군가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깊게 숨을 쉬세요. 들숨에는 평화를, 날숨에는 화를 내보내세요. 3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많이 진정됩니다. 세 번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3가지씩만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따뜻한 차를 마셨다. 이웃이 인사를 해줬다. 건강하게 하루를 마쳤다. 이런 습관이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꿉니다. 네 번째, 경계 설정 연습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미리 연습해 두세요. 5번째,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더 보내세요.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늘리세요.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보다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6번째,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요리, 원예, 독서, 그림 그리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만의 세계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평가가 덜 중요해집니다. 7번째,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보세요. 그러면 내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고 삶의 의미도 더 깊어집니다. 8번째, 명상이나 기도를 해보세요. 종교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10분만이라도 혼자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만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과의 진실한 관계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오직 자신의 행동에만 집중하라. 오늘도 누군가의 무시나 냉대에 상처받으셨나요? 그것은 당신의 가치를 조금도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겪어온 경험, 쌓아온 지혜,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대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할 존재다. 이 진실을 매일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때로는 외롭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세요. 나이 드는 것은 축복이다. 더 깊어지는 것이고 더 지혜로워지는 것이다.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런 당신의 깊이를 모를 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화낼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세요.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만의 아름다운 인생을 계속 써내려 가세요. 마지막으로 공자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동조하지 않고 소인은 동조하되 화합하지 않는다. 진정한 어른은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지내지만 자신만의 신념과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나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지혜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